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달 대학 간 벽 허물기를 선언했던 모건대와 배제대가 완전한 대학 통합을 추진합니다.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 간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에서 사립대 간의 통합 물꼬가 트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학 간 거리도 가깝고 개신교 감리회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많지만 학내 구성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역대학이 세계적인 명문이 되도록 혁신에 나서면 정부 예산 1,000억 원과는 별개로 광역지자체 재정까지 투입하겠다는 게 글로컬 3령 사업의 핵심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각 대학에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비수도권대 구조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모건대와 배제대는 지난달 22일 글로컬 대학 3령 공동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교양대학과 공유대학 등을 통합하고 전공 연계 등도 강화하겠다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선언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육과정을 포함한 대학 간 완전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리교 안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의 대통합의 첫 단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가 통합을 논의 중인 가운데 사립대 간 통합 논의는 처음입니다. 두 대학은 다음 주부터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섭니다. 모건대는 20일, 배제대는 21일에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두 대학 총장이 통합 필요성을 알리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배제대와 모건대는 지난달 말 글로컬 대학 3령 예비 지정 신청에서 이미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성원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협력의 파트너로서 최상의 파트너는 모건대라고 생각하였고 아마 모건대학교에서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컬 3령 사업에 신청한 비수도권 대학은 모두 108개로 서로 다른 사학법인이 소유한 4년제 대학 중 공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모건대와 배제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대학의 위치가 차량으로 15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까운 데다 개신교 감리회 계열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이미 학내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성공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홍성축협이 보령시 경계인 홍성군 결성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령시 천북면 주민 400여 명이 충남도청을 찾아 시설 후보지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충남도와 시장 군수가 시군 경계 1.5km 이내에 축사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시설이 들어서면 악취 피해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후보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홍성축협은 보령시와 경계인 결성면 성남리에 42,200제곱미터 규모로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 폐기물 3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내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강구역환경청은 대덕구가 지난 2020년 7월 상수원 보호구역인 로아스 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등 수도법 제7조를 위반했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금강구역환경청은 로아스 캠핑장에서 야영과 취사 허용을 중지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덕구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덕구와 함께 캠핑장 운영업체가 위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금강구역환경청이 수년간 캠핑장 운영을 제재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SUV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승용차와 SUV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뛰어난 서산의 명물 팔봉감자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팔봉산 감자축제도 큰 규모로 다시 열린다고 하니 가보시면 어떨까요?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땅을 파헤치자 주먹보다 큰 감자가 여기저기 올라옵니다. 흙을 툭툭 털어내고 감자를 연신 봉지에 담는 아이들.
오늘 밤 감자 요리 먹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오늘 감자 캐는 거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감자튀김 먹을 거예요. 서산 특산물 팔봉감자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팔봉감자는 서해 금강산으로 불리는 팔봉산에 오염되지 않은 사질토에다 가로림만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특히 쪄 먹으면 포슬포슬한 식감이 좋고 하루가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 게 특징으로 감자 브랜드 대상을 매년 빼놓지 않고 차지할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가뭄으로 흉작이었지만 올해는 수확량도 30%가량 늘었고 씨알도 굵어졌습니다. 쪄서 드시기에 알맞은 그 감자 품종으로서 쪄보시면 전분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식용으로 드실 때 상당히 맛있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이틀간 팔봉산 감자 축제도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 열리는 것으로 감자 캐기와 감자 요리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먹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요리, 감자 요리 그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저렴하게 감자를 사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늘 가운데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 서산 태안 육종 마늘도 건강한 여름 밥상을 향해 산지마다 수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고암 이응로 기념관 초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오늘 고암 선생의 유작인 금강산 보덕구를 홍성군 이응로 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금강산 보덕굴은 1950년 중후반 고암 선생이 그린 수묵담체 작품으로 이에 앞서 유 전 청장은 고암 선생의 대나무 문양 도배지와 심양 박승무 선생의 첩첩운산도를 홍성군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주류업체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맥키스 컴퍼니와 자회사 두 곳의 대표로 근무하며 5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나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규모 등이 중하고 회복된 피해액이 10%에 불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의선 행신에서 서울 간 전기 공급 장애로 경부선과 호남선 KTX와 일반 열차 42대의 운행이 3시간여 동안 지연되면서 대전과 천안 아산역 등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코레일은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오후 5시 4분쯤 전기 공급 장애를 복구했고 열차 운행도 전면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시간 보내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캠핑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코믹 힐링 연극을 비롯해 환상적인 비눗방울쇼 등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소식을 노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차선에게 어느 날 저승사자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죽음의 예고 앞에서 가족들과 화해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극단 아시나트 컴퍼니가 무대에 올린 연극 별이 빛나는 밤에는 캠핑장을 찾는 다양한 인물들의 고민과 사연을 통해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며 위로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캠핑장에 찾아오시는 분들 자체가 좀 다양한 연령대다 보니까 저희가 배경을 그렇게 설정하기도 했고 요거는 연령 딱히 제한 없이 가족분들하고 봐도 좋고 친구, 연인들 다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연주와 편안한 해설로 특별한 아침을 여는 대전 시향의 마티네 콘서트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주목받는 여성 지휘자 안여령이 객원지휘를 맡아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제1번 등 익숙한 클래식 명곡들을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베버의 바순협주곡 바장조는 시향 수석 연주자 김진훈이 협연자로 나서 깊고 부드러운 바순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이 곡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곡도 아니고 또 베버가 바순의 그 매력을 되게 잘 살린 곡으로 한번 이번에 바순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평송 청소년 수련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루전 버블쇼가 펼쳐집니다. 관객이 직접 비눗방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체험 등 버블을 주제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마술쇼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백제 목관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주말을 맞아 초여름밤에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50인조 서울 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들의 협연과 목관 사중주 연주를 통해 나무 악기만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충청 지역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지역 커뮤니케이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언론학회와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배재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엔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 구성원과 지역언론학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충청의 언어와 문화, 정치와 같이 향후 지역학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찰이 이어졌습니다. 지역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플리마켓 함께하장이 오늘 대전예술가의 집 아름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다 함께 모여 장터를 운영한다는 뜻이 담긴 이번 함께하장 행사는 대전문화재단 노사협의회가 주관해 지역예술단체와 대전문화재단 전 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자신의 소장품과 예술품 등을 판매한 수입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